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SO 3.0 강의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란 SO 3.0이라는 강의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교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세 번째는 수업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총 12번 강의이기 때문에 그 첫날 인트로덕션을 가장 짧게 할 건데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입니다.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 네. 그리고 SO 같이 듣고 계신 분은? 그러면 SO 3.0만 듣고 계신데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은요? 세 분이시군요. 네. 그럼 세 분은 특히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영민 학원의 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많이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SO에서 다 했었는데 처음 SO 3.0만 지금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3.0이라는 강의의 개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들으셔야지 최대한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홈페이지 세 분 혹시 제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보셨나요? 보셨고, 네,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혹시 높아시게 말씀드리면 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보면은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유희라는 특강을 해놨습니다. 이제 1회 해놨던 거 사실 2013년에도 했었는데 많이들 이걸 보시더라고요.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1부하고 2부가 있는데 3부는 방 선생님이 하신 경험담이고 1, 2부는 제가 한 강의예요. 최소한 1, 2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접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잡으신 다음에 이 공부를 하셔야지 SO 3.0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SO 3.0 강의는 단과반 강의입니다. 한영민 학원의 강의는 정규반과 단과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규반은 수준별로 SF, SO, MO, TO로 이루어져 있고요. SF는 정말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SO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목 자체가 Start Over예요. Start Over는 지금까지 했던 걸 안 했다 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확실하게 습득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체득하지 못하셨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문법 지식도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 말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 제가 SO를 주로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영민 학원에서 익히는 영어 방법을 좀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경험하라고 반드시 권하는 게 SO 강의입니다. MO 강의는 영어를 접한 기간이 꽤 됐고 영어 구상력이 비교적 잘하는 편인 분들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TO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반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SO 3.0 등의 단과반은 지금 SO 3.0 말고 DD라는 강의가 있어요. DD라는 강의는 Dog Diaries라는 책을 교재를 쓰고 Dog Diaries와 같은 DD와 같은 류의 강의가 SO 3.0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SO 3.0이 없어지고 SO 3.0은 단기적으로 1월, 2월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윈피키드를 합니다. Diary of a Wimpy-Kid라는 책이 있는데 Dog Diaries하고 비슷한 류의 책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건 남자애고 남자애를 화자로 해서 쓴 거고 이건 여자애를 화자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럼 남자애 나이는 둘 다 비슷해요. 근데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똑같이 13살일 경우에 정신연령은 누가 높나요? 여자애가 한 10살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와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다에서는 좀 애가 이렇게 여자애스러운 어떤 오밀조밀한 감정 묘사라든지 이런 슬랭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고 독다에서는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일 때 중학교 2학년 여기 있네. 보통 아무래도 좀 정신연령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낮고 이런 게 좀 읽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좀 더 유명한 책을 고르라고 하면 Diary of a Wimpy-Kid입니다. 이거 잠깐 쉬고 있었는데 제가 Dog Diaries 작년에 찍어놨던 강의예요. 그래서 이번 좀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달에는 이제 SO 2.0이라는 이름으로 Diary of a Wimpy-Kid를 개설합니다. 그럼 총 단과반 강의는 3개가 되는 거죠. 물론 토익반도 있지만 성격이 다른 거고요. 단과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정규반 수업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소화하고 시간이 남아요. 남는 시간에 다른 컨텐츠를 제가 소화하시라고 항상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어진 수많은 상황에서 노출이 돼서 내가 쓸 수 있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수많은 상황에 노출이라는 것이 좋은 교재를 찾기 힘들어요. 맥락이 잘 녹아있는 것들을. 그래서 맥락이 잘 녹아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정규반은 받아쓰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거리기, 중얼거리기까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규반이에요. 근데 단과반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여러분이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의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적고 분량은 정규반에 비해서 조금 더 적지만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들을 입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강의가 단가방 강의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SO나 MO에서 항상 그럽니다. 1차적인 목표는 그 수업 시간의 내용을 다 소화하고 나서 남는 시간을 남겨서 그 남는 시간에 다른 컨텐츠를 넣으시라고. 근데 다른 컨텐츠를 넣으시오라고 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강의가 단가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SO 3.0은 조합은 할 수만 있다면 SO와 SO 3.0 혹은 SO와 다른 단가반을 같이 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권하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의 경우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혼자 할 수 있다면 이런 독다이어리스나 다이어리 오브 올림픽 키드 같은 것들을 별도 강의 말고 혼자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혼자서 공부할 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문장 구조라든지 단어들의 의미, 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파악해야 되는데 번역본이 있긴 하지만 혼자서 그게 힘들다 싶으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음원도 구하기 쉬워요. SO3. 그러니까 독다이어리스나 다이어리 오브 올림픽 키드 같은 이 두 종류의 강의하고 S3.0의 차이는 S3.0은 다른 이름이 뭐죠? 3.0이라고 했지만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Journal of a Wimpy Teacher. 패러디한 거죠. Wimpy라는 게 좀 찌질하고 애가 좀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Diary of a Wimpy Kid는 소심한 아이의 일기잖아요. 읽어보면 진짜 소심해요, 내용이. 근데 이건 뭐예요? Journal of a Wimpy Teacher. 소심한 찌질 선생의 일기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선생은 누굴까요? 저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컨텐츠는 제가 다 직접 쓴 겁니다. 제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쓴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쓴 글일 수도 있어요. 1권은 그렇게 했고 2권은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결국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제 성우 녹음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맨 마지막 거 한 개. 그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발췌했어요. 총 스토리가 14개가 있는데 14개 중에 14번을 빼고는 다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다 염두에 둔 것은 유념한 것은 이게 어차피 총알 마련 저는 이제 쓸 수 있는 입에 붙은 표현들을 총알이라고 부르는데 총알 마련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오버스러울 수 있어요. 오버스럽다는 얘기는 이제 왜 한국말로도 되게 재밌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썼다가는 이상한 사람 될 법한 이런 것들도 좀 오버스러운 표현들을 일부러 넣어서 많이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선생님 3월달에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3월달에 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학습용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또 밑에 일일이 제가 대본을 마련해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본뿐만 아니라 대본 물론 제가 쓰니까 해설을 같이 써가지고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제작할 건데 이거를 매번 제가 이거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소모적이어서 더 하기 힘들어서 다음 달부터는 윈피키드를 하는 겁니다. SO 3.0의 강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하게 되면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처음에 영어 공부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교재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교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교재는 지금 매번 저렇게 인쇄물을 드릴 겁니다. 인쇄물을 드리는데 인쇄물은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라인 강의 어디냐면 S3.0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죠. 수업이 안 끝났으니까. 수업이 끝나면 지금 이거 찍은 동영상을 여기 올리고 여기에 같이 올릴 것이 지금 대본으로 제가 수업 자료로 드린 저 MS 워드 파일하고 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한 MP3하고 다음날 수업할 MP3까지 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미리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다음날 것까지 MP3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오시면 되냐면 받아쓰기를 해오시는 겁니다. 받아쓰기를 왜 해야 되느냐 모르시겠으면은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쓰기 해오시고 받아쓰기 할 때 유념하실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제가 SOMO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말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처음에는 그것도 힘듭니다. 두 번째는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 들리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고민을 할 때는 의미로 고민해보고 구조로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장이 맞는데 동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그럼 내가 못 들은 분이 동사이겠거니 생각하고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지 의미가 통할지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들리는 부분의 소리하고 그런 비슷한 이러한 의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유추하는 것을 조합해보고 또 문장의 구조를 봐서 모양을 본인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영어 지식을 가지고 동원한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겠구나
이런 걸 고민해서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민을 하고 받아쓰기를 해오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받아쓰기 한 공책을 펴놓고 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일일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면서 유념할 점이라든지 어휘 설명이라든지 예문을 드린다든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맥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을 드린 것이나 추가적인 예문 같은 것들은 받아쓰기 한 옆에다가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책에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받아쓰기가 틀린 부분이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받아쓰기 공책에다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복습을 해야죠. 근데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못 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업 시간 설명에 의존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그 옵션으로 놔둘게요. 단과 반임으로. 단과 반임으로. 단어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반드시 권하고 싶은데 단과 반임이다 보니까 이 단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해놨는데 이 단어 정리 방법도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다가 이걸 적으시고 그리고 뭐 적을까요? 윈피가 나왔어. 몰랐어 이거. 그러면 영영사전에서 찾으신 다음에 단어 적고 발음 기호 적고 정의 영영사전으로 적고 예문을 적는데 예문은 수업 시간에 나온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일련 번호를 적어서 쭉 이어가세요. 그리고 복습은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는 쓰지 마시고 단어만 보고 어떤 때 나왔던 건지라고 떠오르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안 떠올라요. 그러면 옆에 표시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예문을 소리내서 읽어봐요. 예문만 읽어보면 그때 나왔던 건지 대부분 떠오를 겁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데피니션을 보는 거예요. 맞아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할 때 나중에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뭐 반씩 나눈다든지 3분의 1씩 나눈다든지 이거는 여러분 자유로 하세요. 어쨌든 이 단어 정리를 해야지 오래 남는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단어 정리를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안 좋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그 다음에 할 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단어 정리까지 끝났어요. 복습하고 단어 정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될까요? 외우는 겁니다. 외울 때 유의할 점은 소리로 외우시는 겁니다. 소리로. 오늘 다룰 내용이 이 부분이었는데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그럼 이거를 그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본을 보고 눈으로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본을 보고 눈으로 외우는 거는 효율성이 무지 떨어진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능력 증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에요. 어떤 효율성은 더 뛰어나냐면 눈으로 외우니까 좀 더 금방 외우는 느낌은 날 거예요. 근데 더 금방 사라집니다. 그만큼.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대본을 보지 말고. 어차피 복습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도 다 알고 내용 다 알죠. 그러니까 듣고 하는 거예요.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들어가면서 계속 따라해가지고 이걸 입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울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 단어라든지 구문이라든지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이걸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게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예습해야죠. 예습해야죠. 이제 다 외웠으면.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총 12번 수업인데 이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 분량 자체만 보면 SO 수업 분량과 비슷하거나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내용 자체를 따지면 SO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고요. SO보다는 문장의 구조가 조금 더 길고 단어들도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SO 정규반을 같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MO 정규반을 같이 듣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도록 제작을 했고 또 다른 정규반까지 같이 하기에는 내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들을 위해서도 단과반 강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과반 강의만 듣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들 미리 숙지하시고 다른 거 듣는 분들도 같이 듣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두 개를 같은 어차피 비슷한 방식이니까 모두 소화할 수만 있다면 한 달 안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분수로 따지면 SO하고 MO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100분 가량 돼요. 그럼 100분 정도의 내용이면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쓰기 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단어 정리하고 다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1강은 첫 번째 스토리를 할 건데 첫 번째 스토리가 3분이 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첫날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아쓰기 해왔다는 걸 전제로 할 건데 받아쓰기를 못 해오신 분, 네, 못 해오신 분이 다른 분들 다 해오신 거죠?
네. 받아쓰기, 근데 이제 모태운 분들 중에 이런 표정의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 받아쓰기 못 썼는지도 모르는데, MP3 자료 어디서 다운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고, 이름 없는 강의를 보면 여기에 SO 3.0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2월 SO 3.0 볼륨 2 첫날 예습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할 것이었어요. 모르고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으나 다음 시간부터는 꼭 받아쓰기를 해오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MP3 올려드린다고 했었죠. 자료하고. 그거는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할 때 온라인 동영상 올라가는 그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야지 온라인 수강생들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다른 게시판은 모두 볼 수 있지만 이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수강 시청하신 분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자료가 나온 걸 다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자료가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이 매번 드리게 되는 자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면에 보시면은 대본이 있고요. 그 대본 다음부터 보면은 2페이지부터 보시면 뒷면에도 있어요. 뒷면에 보면은 그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해설은 각 문장별로 워낙 얘기할 게 없으면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문장별로 어휘, 어구 혹은 구문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휘, 어구는 옆에 제가 가능한 한국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영영사전을 이용해야 하긴 하지만 이 자료를 드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말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다 설명해놓고 그 밑에 어떤 그 예문을 추가적으로 드는 경우는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다 지나가면은 저기 뒤쪽으로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번역문이 있어요. 보통 SO에서는 이걸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번역문이 있게 되면 여기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강의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번역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좋기 때문에 정규반에서는 절대 이걸 안 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단과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번역문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부분 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면 강의에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자료를 드린 것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용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대본은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고 지나가니까 사실상 필요 없지만 대본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복습용으로만 쓰시고 수업 시간에 이걸 보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로 하는 건데 이렇게 틀어놓고 자꾸 이걸 미리 드리게 되면요.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라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근데 잘 들리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듣기가 아니죠. 결국 우리가 귀로 하고 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펴놓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필기할 일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그 밑에다 필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면은 마음은 편하지만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오늘 그 받아쓰기 안 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받아쓰기 공책을 펴놓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1. Smishing. 네, 제목을 스미싱이라고 했습니다. 스미싱이 뭔가요? 모르는군요. SMS가 뭐죠? Short Messaging Service죠. Short Message Service 그래서 SMS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자로 하는 것을 문자하는 걸 갖다 SMS라고 하는데 예전에 지금 여기 나오겠지만 피싱이라는 스캠이 있었죠. 원래 이제 피싱이 낚시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낚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피싱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낚아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고 이런 걸 피싱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거 가지고 문자로 전환을 했죠, 많이. 그래서 문자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스미싱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스미싱 이런데 원래는 피싱이었다가 SMS이기 때문에 스미싱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미싱이라는 것에 대한 걸 보고 저도 종종 기사를 읽고 문자 요즘 많이 받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특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느낌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예전에 카드 정보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개인 정보 유출돼가지고 제일 열받는 거는 새벽 3시에 막 이런 거 울리고 그럴 때 완전 화나죠. 그래서 저는 막 욕도 막 보내봤어요.
어차피 그들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찍혀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럼 찍혀가지고 하루에 100통씩 오고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내면 그냥 지그시 이렇게 수신 거부 눌러주시고 삭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미싱입니다. 1. Smishing.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at least in Korea. 네, 뭐라고 했나요?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at least in Korea.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scam이라는 말 나왔네요. 지난달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게 보통 사기친다고 할 때 제일 일반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금융사기 같은 거 이런 거 대부분 스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이렇게 쓰죠. financial scam 이렇게 부릅니다. 금융사기 같은 거. 이게 속여가지고 하는 거 다 스캠이에요. 그럼 그런 사기를 치는 놈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scammers. 그런 사기 치는 놈들. 그럼 phishing scam 했으니까 phishing scam 우리말로도 그냥 그렇게 하고 phishing 사기 이렇게 하죠. A thing of the past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A thing of the past.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과거의 일. 이걸 한자어로 풀어보세요. 과거의 일. 과거지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과거지사. 이제 과거지사라는 얘기는 더 이상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피싱 스캠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혹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at least in Korea 하면 최소한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피싱 스캠은 최소한 한국에선 사라졌습니다. 영작하시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뭐라 썼을까요? disappear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 일이다, 사라졌다, a thing of the past 이렇게. 근데 이걸 눈으로 보고 알아서 좋은 표현이고 내일 되면 까먹어요. 입에 붙여야지 기억납니다. 그러면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at least in Korea. 들어보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at least in Korea.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at least in Korea.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Phishing scams are a thing of the past, at least in Korea. They've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thanks in large part to people getting smarter. 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They've been이죠? They've been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그다음에 thanks in large part to people getting smarter. 그래서 이제 구문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몇 가지만. They've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무슨 말일까요? They push가 아니라 they've been push니까 미뤄진 거죠. 근데 미뤄져서 어떻게 됐나요? Out of the online world라고 했어요. 그럼 미뤄져서 온라인 월드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온라인 세계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They've been pushed out of예요. 근데 지금 온라인 월드라고 했지만 인터넷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이제 인터넷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You can find them on the internet. 왠지 본인이 쓴 것 같지 않나요? You can find them on the internet.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They've mostly been. mostly 쓰게 되면 뭐예요? 그죠? 다 사라지지 않지만 거의가 다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이제 인터넷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thanks to 여러분 아시잖아요. thanks to. 어떻게 외우셨나요? 뭐뭐 덕분에 이렇게 외웠죠? 네, 좋아요. 근데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100% 걔네 덕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얘네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thanks in large part 혹은 thanks largely to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thanks to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넣는다라는 것도 같이 눈여겨보아 두시고 입에 붙여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덕분이에요? People getting smarter. 요 구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뒤에 thanks to 했으니까 뒤에는 명사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죠. thanks to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thanks to something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something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people 한 다음에 getting smarter 했어요. 그럼 직역해 볼까요? people get smarter 하면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다라는 말은 하나의 절이기 때문에 절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사를 저렇게 바꿔보자. get 대신에 getting을 써준 거예요. 이런 구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구문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인터넷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주로 누구 덕분이냐면요.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된 덕분이에요. 어떤 느낌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getting smart 더 똑똑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좀 어떻게 좀 더 많은 걸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이 늘었어요. 이런 걸 그냥 getting smart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큰 덩어리 보세요. They've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thanks in large part to people getting smarter. 어디서 끈을 건나 보세요. They've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thanks in large part to people getting smarter. 이렇게 된 거예요. 구문까지 이해하시고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They've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thanks in large part to people getting smarter. 자,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둘, 삼. People getting smarter. They've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발음만 잘 안 되시고 있는데 they've mostly been이에요. They've mostly been. mostly가 아니라 mostly been. They've mostly been pushed out of the online world, thanks in large part to people getting smarter. 자, 여러분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처음에 3-4번 한 다음에는 안 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4번 한 다음에 보게 되면요. 눈으로 보고 읽게 되고 머리는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3-4번 해서 입에 조금 일 것 같으면 안 보고 해보고 소리 들어보고 다시 안 보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보고 읽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More than 90% of homes in Korea have broadband access. More than 90% of homes in Korea have broadband access.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국 가구 중에 90%가 초고속 인터넷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는 걸 어떻게 썼나 보세요. have broadband access. broadband는 광대역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대역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밴드가 브로드하다. 밴드는 밴드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역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이렇게 얇게 막혀 있으면 물이 잘 흐르지 않죠. 근데 수도관이 넓게 되면 잘 흐르죠. 브로드밴드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밴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수도관하고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녹물이 나왔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14세 남성이 돌 때 어느 날 항상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끓여주곤 했는데 물을 끓여서 애들 따라주려고 보니까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가루 같은 게. 그래서 나는 보리차 가루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어보니까 철가루인 거예요. 수돗물에서 철가루가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정수기를 막 거금을 들여가지고 막 10개월 할부 샀어요. 정수기가 한 달만 지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정수기 관리하는 분이 와서 봤더니 필터가 꽉 막혀 있어요. 쇳가루로. 더 이상 이 동네에 살 수 없다. 어느 동네인지 아시죠? 이문동이에요. 이문동. 근데 이문동도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던 데가 달동네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당장 안 되겠다. 이건 아기를 위해서 이사를 가자. 막 정말 추려를 해가면서 석계역 근처로 비교적 이제 발전된 곳으로 가자. 근데 왜 북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갔어요. 근데 맘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이틀인가 사흘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다 이사를 결심했는데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미리 알려주시. 나중에 수도관을 봤더니 수도관이 엄청 넓은데 그 안이 구멍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물이 안 당연히 막혀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지. 물이 안 나오고 나와도 쫄쫄쫄 나왔는데 그게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지저분한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수돗물을 못 믿어요. 그때 그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오늘 딱 보니까 기사 나왔더라고요. 정수기는 무슨 세균이 많고 수돗물이 훨씬 깨끗하더라. 뭐 서울시에서 아마 낸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리수 아시죠? 아리수.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수도관이 더러우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깨끗하다고 하니까 수돗물 드세요. 잘못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More than 90% of homes in Korea. 한국 가구 중에 90%가 초고속 인터넷이 됩니다라는 말 할 때 have broadband access가 떠오르냐는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 나오는 말들은 정말 자주 쓰는 말들만 일부러 제가 떠올리려고 하고 검색도 해보고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래 인터넷이 된다.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라고 할 때 뭐 하이 스피드 인터넷 is done very easily 한다든지
패스트 인터넷 이런 거 왠지 느낌 확 안 좋잖아요. have broadband access 써보세요. 이렇게. More than 90% of homes in Korea have broadband access. 네. More than 90% of homes in Korea have broadband access.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More than 90% of homes in Korea have broadband access. The internet is now part of their lives. The internet is now part of their lives. Internet is now part of their lives. Part of their lives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set phrase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활의 부분이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이제 이거는 나의 생활의 부분이 되었어. 이렇게 잘 안 하죠. 우리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하죠. 비슷해요. 마찬가지. 생활의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인 것처럼 영어에 똑같아요. part of their lives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m raising a 쏘가리 at home. He is now part of my life. 항상 보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이번에 집을 옮겨줬거든요. 요만한 걸 데리고 왔다가 커져가지고 이 어항을 큰 걸 옮겨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색도 좋아지고 먹이를 훨씬 잘 먹어요. 조그만 잉어 새끼를 갖다 주는데 하루에 3마리씩 먹더라고요. 너무 과식하는 게 아니고 부쩍부쩍 크고 있습니다. 매일 보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애들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쏘가리부터 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나. 정말 쏘가리 is part of my life. 전 지금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쏘가리 낚시 가게. 놔주는 거는 이제 여름으로 좀 미루려고 합니다. 좀 더 훨씬 큰 성어로 키운 다음에 강계에 있는 그 베스를 다 없애라고 보낼 생각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한 개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은 반드시 디인터넷이어야 합니다. 디인터넷. 그리고 대문자로 썼죠. 대부분 대문자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디인터넷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생각하기 쉽죠? 맨날 인터넷 하잖아요. 디인터넷. The internet is now part of their lives. The internet is now part of their lives.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than we did, say, 10 years ago.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그다음에 than we did, say, 10 years ago. 이렇게.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넷에 대해서 훨씬 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나 보세요. How things work.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how things work 이런 말들을 things를 잘 못 쓰는 이유가 things는 여러분 어떻게 1대1 영어로 뭐라고 외우셨나요? 뭐뭐 하는 것들이 들어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things를 못 써요, 사람들이. 야, 정말 시대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어. 예, 상황이 많이 변했어, 그러면. 그래, things have changed.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떠오르는 단어 있어요. 항상 이것만 떠오르잖아요. Things have changed.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메일은 어떻게 보내고 스팸 받으면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고 어디 접속 안 되면 플러그인 설치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인 거예요. 그러면은 much more라고 쓰니까 뒤에 당연히 뭐예요? than 나와야죠. 언제보다 더 훨씬 말 알고 있냐? than we did는 뭐죠? did는 앞에 있는 뭐? 아니죠. know잖아요. know.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지금 훨씬 잘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문장 구조로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1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거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쓰라고 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럼 say는 왜 썼을까요? 말하자면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 사람이 say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을 받아야 say를 쓸 수 있어요.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than we did, say, 10 years ago. 예, say 느낌이 어떤가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보다 이렇게 10년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say입니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Let's say
I'm still single. 이렇게 얘기해요. Am I attractive?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직 싱글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죠. 그 say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을 땐 then we did say 몇 년을 떠올리는 거, 10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 걔 키가 2년 전보다 10cm 컸어. 걔 키가 10년 전보다 10cm 컸더라고. 2년 전보다. He got taller. He is taller 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나? 10cm 컸다고 했으니까. 어디다가? 앞에다 써야죠. 근데 이거 만들면 안 되죠. 금방 나와야지. He is 10 centimeters taller. 그 다음에 Then he was죠. Then he was 2 years ago. 이거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이 떠올리지 않고 금방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어느 부분 때문에 또 금방 안 나오냐면 이 what을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이거를 뭘 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앞에 지금 he is 10 cm taller 쓰니까 당연히 what인데 이게 금방금방 떠올리지 않아요. 떠올릴 수가 없어요. 많이 안 써봤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e know죠 지금. 그러니까 then we di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외우시고 종종 여러분 글이나 여러분 입으로 해보셔야지 진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안 힘든다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마이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than we did, say, 10 years ago.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than we did, say, 10 years ago. 네, 같이.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than we did, say, 10 years ago.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2, 3. 그렇죠. 천정에 다 뭐 붙여놓으신 거죠, 지금. 예. We know much more about how 이렇게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ow things work on the internet. Okay? Scammers, however, have evolved. Scammers, however, have evolved. 네. However의 위치는 항상 원래 어디였죠? 원래 앞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강조해 줄지 본인 마음에 따라서 위치를 조금씩 변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scammers, however, 잠깐 반전을 주려고 have evolved. 이렇게 나중에 중간에 넣어준 것뿐이 원래 however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evolve는 무슨 말인가요? evolve. 진화하다. 그렇죠? 진화는 영어로 뭐예요? evolution. 그러면은 우리말로도 그런 말 쓰죠. 하지만 사기꾼들이 진화했습니다. 뭐 다리가 세 번째 다리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진화라고 하는 건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진화는 저는 생물학을 잘 모르지만 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퇴화되는 쪽인가요? 적응하는 쪽이죠. 다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다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evolve라고 한다는 얘기는 주변 정황에 맞게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좋은 쪽은 누구 쪽으로 좋은 거예요? 스캐머들 놈들에게 좋은 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지고 인터넷에서 잘 알게 되니까 얘들도 이제 변화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evolve. 변화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change 떠오르죠. 하지만 사기꾼들도 변했습니다라고 할 때 change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evolve를 쓸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진화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읽을 때는 어디서 끊어 있습니까? Scammers, however, 잠깐 쉬고 have evolved예요. Scammers, however, have evolved. Scammers, however, have evolved.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웹 링크 하면 우리말로 한번 좀 웹 링크라고 하나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파란색으로 밑으로 그어주고 틱 누르면 되는 거. 그거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그거 이렇게 뭐 메시지 왔을 때 저는 G마켓에서 뭐 발송됐습니다. 배송 그것도 저는 무서워서 못 누르겠더라고요. 딱 보면 얼굴에 혈액형 적혀 있죠. 네, 뭐라고?
A형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도 저보고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분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형입니다. 저희는 대대로 다 A형이에요. 집안에 O형도 없어요. 이번에도 설 때 딱 내려갔더니 모든 A형들이 어땠겠어요?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못 봐요. 다 주워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피곤한 집안입니다. 저희 집에 B형이 시집 왔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아마. 그냥 못 견뎠을 거예요.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이렇게 연결했죠. 그러면 웹 링크가 우를 포함시켜서 핸드폰에다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텍스트 메시지 보내는 걸 뭐라고 하나요? 텍스팅이라고 해요. 텍스팅. 심지어는 요즘에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텍스트 덤핑.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She dumped me. 나 찬 거죠. 그러면은 텍스트 덤핑하면 이럴 거 없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인데 20대 남성 여성이 텍스트 덤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 된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너무 편해진 거죠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만나기 싫어. 얼굴 보고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만 만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 덤핑 상당히 편리하긴 한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헤어지는 거면 모르겠어. 한 달 사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10년 사귀었는데 텍스트 덤핑한다. 이해가 안 돼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요즘에 20대들 미국인들도 요즘 20대들은 텍스트 덤핑이 관례랍니다. 거의 50%를 훨씬 넘는답니다. 텍스트 덤핑을 해봤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50대 이상의 연령대는 텍스트 덤핑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에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왜 네이버에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뿜 이런 거 올려놓고. 저는 한참 보다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할 바에는 통화를 하지. 야, 텍스트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그럼 그냥 통화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가끔 저희 집에 있는 분이 있어요. 43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문자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냥 전화를 해요. 저는 문자하다 답답해가지고. 아니 특히나 쌍기역 이런 거 치기 되게 싫거든. 쌍기역 2번 눌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잘못 치면 이상한 메시지 가고 막 욕 잘못 나가고 이러잖아요. 텍스팅, 텍스트 덤핑,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 요거를 같이 섞어서 보낸다는 얘기였어요.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예, 리듬 보세요.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ow they're sending text messages to your mobile phones with a web link. Once you click on it,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Once you click on it,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Once you click on it, 무슨 말인가요? 클릭을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핸드폰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손으로. 근데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클릭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Once you click on, 클릭하는 once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하기만 하면 이런 말인 거죠. You get robbed of your money는 돈 털리는 거죠. 근데 rob이라는 모양을 잘 보세요. People robbed me, someone robbed me 할 수 있죠. 그럼 I got robbed 할 수 있죠. 그럼 someone robbed면 나를 턴 거예요. I got robbed 하면 내가 털리면 당한 거죠. 그럼 뒤에 of를 써가지고 털려서 뭘 뺏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하면 내가 내 돈을 뺏기는 거죠. 네? 그러면 사기당할 때 잘못해가지고 소액결제 사기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당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당한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당한 게 있는데 단할 소액결제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서비스에 가입을 시켜요. 단할 소액결제를 통해서 사기꾼들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가입한 거로 가짜로 만든다면 매달 저는 14,000 얼마였나 12,000 얼마였나 이거예요. 이거를 몇 달째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제가 제 폰비를 잘 안 보잖아요. 왜 인터넷으로 받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단할 결제가 많은 거예요. 한 게 없는데. 보니까 전혀 무슨 왕국 신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봤더니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회사에 3개월째 만 얼마씩 빼갔던 거예요. 알아봤더니 저처럼 당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 회사 이름을 바꿔가면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중재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어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빼간 놈들은 왜 처벌을 안 하냐는 거지. 처벌을 왜 그런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너무 막 화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폰비를 잘 보셔야 돼요. 모르는 사이에 빼갑니다. 이거고요. 그럼 once you click on it,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들어보세요. Once you click on it,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Once you click on it,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한번 다시. Once you click on it, you get robbed of your money.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at the end of the month.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at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 했어요. You don't even know it.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실이 뭐죠? 돈을 뺏겼다는 거죠. 언제까진?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예요. 그러면 phone bill이 arrive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도착한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월말 돼가지고 전화 요금 낼 때 되면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근데 when the time comes when you have to pay your phone charges 이렇게 안 써도 until the phone bill arrives라고 해도 이것만으로 한 달 지나가지고 이거 돈 낼 때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영어권 사람들은 bill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야, 생활비가 요즘에 어디 마트 한번 갔다 오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생활비 영어로 하면 living expenses라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grocery bill 얼마나 좋아요. grocery bill 하면 이제 마트 가가지고 돈 한 번씩 내는 거 10만 원, 20만 원 나온 거지 grocery bills예요.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마트 가가지고 꼭 grocery만 사는 거 아니? 그냥 쓰죠. 그냥 마트가 살면 그냥 그러지 무슨 쓰셈 있는 grocery 아닌가? 그냥 grocery bills하고 보통 그렇게 살 때 쓰는 것들이라고 하고 야 매년 사람들이 병원비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 병원비가 올라가지고 병원비 호스피털 차지 할까요? 뭐라고 해요? 그냥 다 합쳐가지고 medical bills예요. medical bills. 아유 요즘에 수도세, 전기세가 너무 올랐어. utility bills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until도까지라고 굳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르고 있다가 월말이나 돼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until을 그대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차례대로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그럼 보세요. 우리는 까지라는 1:1 대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지를 해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모국어자들은 까지라는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까지라는 거, 왜 까지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잘 쓰기 어렵냐면요. 우리나라 말까지가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야지 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얘들은 까지라고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다가 야 모르다가 요거나 돼서 알아 라고 할 때 언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의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1 대응어로 이거까지로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딱 보면서 와 모르고 있다 요거나 돼야지 알게 돼 라고 할 때 언틀이 바로 떠오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까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at the end of the month. 같이 읽어볼게요.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at the end of the month. 달말에 at the end of the month. 이것도 하나의 세트 프레이즈가 되겠죠. 한번 안 보고 다시 읽어볼까요? 2, 3. 네,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힘드신가 봅니다. 수업 시간에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업 시간에 따라하는 거 재밌으려고 따라하는 거 아니고요. 수업 끝나고 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서 외워야 되잖아요. 소리를 듣고 외우긴 하지만 제가 어저끈을 읽고 의미가 어디서 끝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직접 해봐야지 수업 끝나고 났을 때 혼자서 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발음이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 좋아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영어를 한번 읽는 거를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마이크 들이고 발표시켰는데 그 다음날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들으셨나 봅니다. 나도 사실은 저도 경험한 바고요. 나도 사실은 발음 괜찮은 편이야, 끊을 잘한 편이야 해가지고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 조그만 기자들이 쓰는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조그만 거. 그걸 녹음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라는 건 다 하거든요.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다 녹음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시 제가 받아쓰기를 해보려고 이제 우연히 찾아가지고 들어봤는데 중국어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하고 내가 읽을 때는 잘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방 노래한 거 녹음된 거 들어보셨나요? 본인이 노래한 거? 저 노래방 싫어하게 됐어요. 그걸 듣고 나서. 나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였구나.
친구들이 나한테 욕하지 않은 게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끊어 있는지 또 특히나 주의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인지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따라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발음을 들어보지 않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편하고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넘어가서 다시.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at the end of the month. 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And you don't even know it until the phone bill arrives at the end of the month. The money is tacked on to the bill as an added charge for a service you were not even aware existed.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죠? The money is tacked onto the bill as an added charge for a service you were not even aware existed. 이렇게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The money is tacked onto the bill. tack 하는 게 뭘까요? tack.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그게 있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tagg이에요. 근데 왜 onto일까요? bill은 하나의 종이죠. 근데 그 위에다가 탁 추가해서 붙여진다. 그 위로 붙여진다니까 on도 있고 to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엄마가 걸상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Mom stepped onto the stool 이렇게 했었죠. SO에서 나왔잖아요. Step onto a stool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It's tacked onto the bill. 근데 뒤에 또 연결됐어요. As an added charge.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추가 요금, 부가 요금이죠. 추가 요금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금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뭐에 대한 요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For service래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를 설명하려고 뒤에 이걸 썼어요. You are not even aware existed.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You are not even aware를 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빼고 하게 되면 구문이 어떠냐면 존재한 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You are not even aware exists 무슨 말일까요? 존재했다는 걸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문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러면 못 봤나 보죠. 이제 봤으니까 익숙해지면 됩니다. You are not even aware 몰랐던 거예요. 뭐 하는지를 existed 했었던 거를 몰랐던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가 요금으로 빌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지금 붙어 있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The money is tacked onto the bill. 뭐로 붙어 있어요? As an added charge. 뭐에 대한 걸로? For a service. 근데 그 서비스를 나는 몰랐어요? You are not even aware existed.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구조 이해되셨죠? 한 번 다시 좀 천천히 해볼게요. 안 보고. 돈이 여기에 붙어 있다. The money is tacked onto the bill. 뭐로써? As an added charge. 뭐에 대해서? For a service. 내가 몰랐던 You are not even aware existed. 그래서 지금 You are not even aware exist가 잘 안 나오죠. 그런 구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You are not even aware existed. 이렇게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The money is tacked on to the bill as an added charge for a service you were not even aware existed.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Service you are not even aware exist.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By one estimate,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 grew from $500,000 last year to more than $5 million this year. 얼마에서 얼마로? 우리말로. 50만에서 500만으로요. 숫자 들으면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 들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휙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275,000. 보세요 지금. 아니 저를 쳐다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말로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72 million. 7,200만이요. 그러면은 525,000. 네, 말하는 순간 여러분 표정이
그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생각해야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항상 얘기하죠. 숫자는 나올 때마다 머릿속 그려보고 콤마 찍어보고 이걸 연습해야지 됩니다. 통역대학원 들어간 사람들도 숫자 스터디예요. 통역대학원 들어간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게 금방 우리말로 안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20대 초중반 취업 이전의 사람들의 경우는 숫자 단위가 커질수록 잘 몰라요. 왜요? 많이 안 봤거든. 이 가계부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가계부가 이 단위가 낮기 때문에 높은 단위를 잘 몰라요. 2 billion, 350 million. 3억 5천만이에요. 3억 5천만이라는 숫자는 나는 관심 없는 숫자거든.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방금방 적응하시더라고요. 바로 척척척 되더라고요. 금리 4%면 얼마 척척 내고 월 얼마 나고 툭툭툭 되시더라고요. 숫자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숫자를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전혀 나는 기본도 없다. 그럼 숫자 특강을 보시면 됩니다. 숫자 특강이 어디 있나요? 무료 특강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고. By one estimate,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고. By one estimate,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 grew from $500,000 last year to more than $5 million this year. 이렇게 by one estimate 문장 앞에 쓰기 참 좋은 겁니다. estimate를 쓰면 저게 동사로도 쓰는 단어고 명사로도 쓰는 단어예요. He estimated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명사예요. 그러면 추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산해보니까 얼마큼 되더라라고 하는 수치를 estimate이라고 해요. 근데 추산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면 estimate 발음이 달라지죠. separate 하는 것처럼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럼 by one estimate 하면은 한 추산치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추산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알고 있으면 덩어리를 알고 있으면 유용하겠죠. by one estimate 하면 이제 숫자 나올 차례라는 걸 각오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각오. by one measure 이렇게 쓰게 되면 by one measure. measure 하는 것도 측정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산의 높이를 말하는 사람이 좀 달라요, 다. 그런데 누가 잰 거에 따르면 어떻다라고 하면 by one measure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by one estimate 한 추산치에 따르면 누가 추산했는지 모르지만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까지가 주어져. 무슨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도난당한 돈의 액수가 this way는 뒤에 부사구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다 뭐 쓰지 마시라? in 쓰지 마시라. 왜 여러분 아직 안 썼는데 쓰지 말라고 할까요? 쓸 거니까. 이 this way만 가지고도 부사구가 충분히 돼요. 그러면은 나 올해 결혼했어 그러면 I got married this year라고 하지 in this year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this year 마찬가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grew from $500,000 last year. 작년 50만 불에서 늘었어요. 늘었다는 걸 뭐라고 했어요? grow라고 했죠. 액수가 느는 건 마치 양이 느는 건 느낌이에요. increase도 틀리지 않지만 grow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작년 50만 불에서 얼마로니까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to more than $5 million this year. 그러면 500만 불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신문기사를 보고 적은 겁니다. 이건 this year는 물론 작년 기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많이 늘었답니다. 모르긴 해도 올해는 더 늘겠죠. By one estimate,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 grew from $500,000 last year to more than $5 million this year.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00, 1000이에요. 500, 1000. 1000이 500개. 그러니까 500, 1000이니까 1000.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By one estimate,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 grew from $500,000 last year to more than $5 million this year.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끈을 그었는지 봅시다. By one estimate, 그 다음에 the amount of money stolen this way, 그 다음에 grew from $500,000 last year, 그 다음에 to more than $5 million this year. 왜 거기서 끊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의미가 구분되는 곳이거든요. 여러 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둘, 3. 잠깐만요. 자, 명사를 읽으면 estimate이 아니라
estimate. estimate이 estimate. separate은 동사고 separate 이거는 형용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 million this year. 오케이, 좋습니다. And that's a huge sum. And that's a huge sum. And that's a huge sum. sum이 뭔가요? sum. 합계, 총합,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sum이라고만 해도 앞에 형용사 써가지고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huge sum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small sum 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돈. 그래서 이 sum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도 돈의 액수의 크고 적음을 나타낸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 정도면 엄청 큰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50억이 넘는 돈이니까. And that's a huge sum. And that's a huge sum. What is worse,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What is worse,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이렇게. 이제 더 안 좋은 건,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무슨 말일까요? 거의, 그쵸. 그 돈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찾지 못했다고 하는 동사를 뭘 썼나 보세요. recover 썼네요. 여러분, recover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을 텐데. 회복하다. 이렇게 들었죠. 그럼 돈이 회복된다 웃기잖아요. recover 또 어떨 때 쓰냐면요. 그러니까 회복하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존재하는 별개의 개체이지 우리나라 말 회복하다하고 관련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회복하다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말 회복하다가 쓰이는 용법하고 영어 recover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법하고 엄청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비슷한 게 바로 다쳤다가 회복한다고 할 때 그때 비슷한 것뿐이 나머지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일까요? 시체죠, 이번에는. 시체 509가 그 잔해 더미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할까요, 우선? 발굴, 그죠? 발굴? 아니면 회수? 이상하고. 발굴이 제일 낫겠죠? 발굴, 그래서 recover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와진다. 회복이 뭐겠어요? 원래 좋은 상태였는데 나빠졌다가 다시 원래 있던 상태로 회복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라는 그게 근본 뜻이었는데 얘들은 이런 데도 recover를 쓴단 말이에요. 저쪽에 원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저 밑에 깔렸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빼낸다. 발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회복을 이런 용법에 쓰나요? 지금까지 총 500구 시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시신이 회복됐다고 하나잖아요. recover란 단어하고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등으로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돈 잃어버렸죠. 원래 누구 건데? 내 건데. 근데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리커버인 거죠. 그럼 그 중에 실제로 회수된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이렇게 된 거죠. What is worse? 더 안 좋은, 더 최악은 What is worse,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What is worse?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recover 강세 어디 있나요? recover예요. 끊어읽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단어의 강세입니다. 한 단어의 강세가 틀리면 못 알아보더라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강세입니다. What is worse?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같이 다시 해볼게요. What is worse? Little of that money has been recovered. The scammers are so elusive that we rarely hear these scammers getting caught. The scammers. These인가요? 더인가요? 내가 써놓고도 뭘 쓰는지 모르겠네. The scammers 더, 예, 더. The scammers are so elusive that we rarely hear these scammers getting caught. 이렇게 elusiv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elusive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동사 형태는 elude라는 말이에요. elude. 이거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신창원. 네. 신창원이 얼마나 도망다니다가 잡혔나요? 꽤 오래 도망다녔었죠?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 놈을 elusive하다라고 얘기합니다. elude 하면은 동사를 써가지고 피해 다니고 안 잡히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의미를 지난 50년간 찾아 헤맸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 안 된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무슨 철학자, 이제 돌을 닦는 철학자인데, I've searched for the meaning of life for 50 years, but it still eludes me. 그러면 그 미닝이 나에게 잡히지 않고 계속 나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근데 일루드를 영어사 찾아보면 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피하다라고 말고 있으면 이렇게 못 쓰겠죠. 일루드라는 동사의 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일루시브하다는 얘기는 손에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고 미꾸라지를 잡으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겠어요? The scammer so elusive. 너무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너무나 so that이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도망을 잘 다니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이런 걸 잘 모르면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생각하면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숨을 데가 없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너무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rarely hear, 그러니까 거의 듣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뭐를? Scammers, these scammers getting caught. 이것도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쓰게 되면 these scammers get caught이죠. 그렇죠. 근데 rarely hear 하고 벌써 주어 동사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동사 형태로 get을 또 못 쓰니까 에라 모르겠다, getting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칙을 여기 동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We rarely hear these scammers.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 Getting caught. 이렇게 된 거예요. The scammers are so elusive that we rarely hear these scammers getting caught. elusive는 강세 어디 있나요? elusive가 되는 거예요. elusive. The scammers are so elusive that we rarely hear these scammers getting caught. 한번 다시 해볼게요. The scammers are so elusive that we rarely hear the scammers getting caught. 자, 강세 보세요. 리듬하고. The scammers are so elusive that we rarely hear these scammers getting caught. 자, 여러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리듬 살려서 항상. In fact, the police now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In fact, the police now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이렇게 했네요. 이제 너무 이렇게 안 잡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그게 in fact인 거죠. 너무 안 잡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까지는 됐죠? cell phone users a guide.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어떤 지침 같은 걸 주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지침을 준다고 할 때 연결을 as to라고 쓴 겁니다. as to. about의 뜻입니다. about. 특히나 이제 뭐 하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뭐라고 할 때 about하고 용법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bout as to를 쓰는 곳에는 항상 about을 쓸 수 있지만 about을 쓰는 곳에 항상 as를 쓸 수는 없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뭐는 뭐의 필요 조건이죠?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러다 헷갈려. 여전히 헷갈려. 그때도 헷갈렸는데. 그러면은 how not to get ripped off 하면 하나의 명사고죠. 무슨 말인가요? get ripped off 하는 게 뭘까요?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거. 이제 강도질에 당해서 털렸다라고 해서 get ripped off라고 쓰고 또 어떤 때도 ripped off 쓰면 바가지 쓴 것도. 근데 바가지 쓴다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털리는 거와 다름없죠. 10,000원짜리를 20,000원 샀으면 10,000원 털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털린다는 말이었는데 물건 샀는데 비싸게 샀다고 했을 때 파생이 돼가지고 지금 바가지 쓴다고 할 때도 I got ripped off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how not to get ripped off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지 않는지에 관한 지침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구조 이해되셨죠? 드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복습 이걸로 하시고요. 12번에 있어요. In fact, the police now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예문 보세요. The doctor will give you a guide as to how much you should weigh.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지침을 줄 거라는 거죠. 뭐에 대한 지침이에요?
나의 적정 몸무게에 대한 지침이죠. 나의 적정 몸무게 어디 있나요? How much you should weigh. 적정 몸무게 쓰니까 예전에 누가 MO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Optimal weight.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다이어트에 관한 논문을 써. 그럴 땐 쓰겠죠. 이런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how much you should weight라는 좋은 말인데 optimal weight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get ripped off라는 말도 있죠. I got ripped off on eBay. What do I do? 무슨 말인가요? 이베이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옥션 같은 데죠, 미국에. 옥션에서 강도질이 아니라 바가지 쓴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의외로 이베이에 대한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구글링.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문을 정할 때는 제가 떠오른 걸 쓰기도 하지만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링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구문까지만 쳐요. 기본 구문, 그러니까 ripped off만 치면 너무 많아서 못 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got ripped off on까지만 써요. 그렇게 되면 비슷하게 똑같이 나온 걸 찾아주겠죠. 그럼 수많은 예문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적절한 예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찾는데 의외로 I got ripped off on eBay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쨌건 그 다음에 In fact, there's a guide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안 읽어봤구나. In fact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In fact, the police now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어디서 끊어있냐 보세요. In fact, 잠깐 쉬고. The police now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 잠깐 쉬고.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n fact, the police now give cell phone users a guide as to how not to get ripped off. Okay. Rule number 1. Do not click on the link sent to your mobile phone. Rule number 1. Do not click on the link sent to your mobile phone. 핸드폰으로 보내진 웹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오. 라는 거죠. Rule number 1. Do not click on the link sent to your mobile phone. Rule number 1. Do not click on the link sent to your mobile phone. 네, 어떻게 연결된 건 아시겠죠? 링크를 설명하려고 뒤에 붙인 거예요. 핸드폰에 보내진 링크를 누르지 마시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가이드가 정확히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뭐 스캐머들이 기승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되게 세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스캐머들을 잡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저렇게 나쁜 놈들을 못 잡을까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서치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잡을 수 없는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잡으려면은 법 규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제한을 해놓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개정을 안 해요. 계속 1년 지나게 되면은 괜히 펜딩하고 있다, 계류 중이다가 그냥 다 사라집니다. 다음에 되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내놔. 그러면 그걸 갖다 토의해가지고 빨리 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매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기 이따가 뒤에 소개하게 될 내용들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 그래서 이제는 곧 지나면은 그러니까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최소한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물론 그래도 대포폰을 쓰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놈들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Rule number 2. Install anti-hacking software. Rule number 2. Install anti-hacking software.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뭐쯤 될까요? anti-hacking software.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오. 우리는 백신 프로그램 해야지 뭐 해킹 금절 소프트웨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백신 설치하시오. Rule number 3. Do not give your personal information away over the phone or with any other means. Rule number 3. Do not give your personal information away over the phone or with any other means. 이렇게 했어요. 절대 여러분 개인정보를 막 주지 마세요. 막이 어디 있을까요? away에 있는 거죠. giveaway라는 말이 뭐냐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줘버리는 거, giveaway.
그러면은 그냥 막 주지 마세요. 우리말로 하면 over the phone 하면은 전화로 주거나 아니면은 with any other means 하면 그거 말고 다른 수단으로 주지 마세요. over the phone이라고 하면 전화 통화하면서 자, 제 주민번호가요 몇 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over the phone이에요. over the phone. 나 이거 인터넷으로 샀어. 나 저기 이거 영의정 신발 인터넷으로 샀어 이러면은 혹시 인터넷으로 사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시군요. 네. 이제 영의정 신발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시는데 영의정 좌의정 영의정 네. 나 이 영의정 신발 인터넷으로 샀어. 영어로 해볼게요. I bought these shoes. 그렇죠. over the internet입니다. 인터넷 샀으니까 누가 in the internet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박스도 아니고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over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인터넷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부터 나에게 이걸 매개체를 이용해서 나에게 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했다. I told him that over the phone.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한테 전화로 뭐 얘기해줬어 라고 할 때 인터넷하고 똑같습니다. over the internet이에요. 근데 전화로 그러니까 또 누가 인디 안 하고 요것도 본인이 썼을 것 같지 않나요? through the internet. 아니 얘기하면 무슨 뜻이 안 통하겠습니까? 다 말은 통하겠죠. 근데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통해 샀다고 하면 through the internet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over the internet이라고 더 많이 쓴다라는 거니까 over the internet을 입에 붙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Rule number 3. Do not give your personal information away over the phone or with any other means. 네, do not give 시작. Do not give your personal information away over the phone or with any other means. Or with. First off,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not warn people to beware? First off. 그 다음에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Not warn people to beware. 이렇게 first off 했네요. first 하면 off를 쓰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하면 여러분 제일 익숙한 표현이 뭔가요? first of all, first of 무엇보다 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좋아요. first of all 괜찮은데 지금 여기 합승용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먼저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을 first off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first off. 이 off라는 느낌이 뭐냐면 원래는 off는 근본 느낌이 이렇게 붙어있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The plane is taking off 무슨 말인가요? plane is taking off. 그렇죠? 이륙하는 게 비행기 어떻게 되나요?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I cut one of my fingers off as a token of my love for her. 그녀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손가락 자르는데 그냥 컷이라고 안 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cut off 해야 돼요. cut his head off 그러면. 강렬해야지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꿈이라도 한번 꾸고 나면 절대 안 까먹어요. head off 그러면 붙어있던 게 탁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자 보고 이제 기자가 루나예요. 루나 starts us off. 이제 내가 앵커인데 루나가 기자 이름이에요. 오케이, 루나 starts us off. 무슨 말일까요? 루나가 우리를 시작시켜 준다라는 얘기인데 off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100m 단거리 달리기 스프린트 하는데 왜 뒤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말로 그거 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탕 나가는 이게 start off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탕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다가 탕 튕겨 나가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루나 starts us off라는 얘기는 지금 이 루나라는 기자가 오늘 첫 번째 보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루나가 오늘 뉴스를 시작시켜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First off. 자, 다른 것도 많지만 자, 먼저 내 얘기를 시작해 보면 이런 느낌. First off. 얼마나 좋아요.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무슨 말이야? 경찰은 원래 먼저 범죄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러는 거 아닌가? supposed 돼 있는 거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먼저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아니라? 라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라는 말을 듣는 거죠. Not warn people to beware. beware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beware 어떻게요? watch out. watch. 조심하라고 할 때 watch 하잖아요. watch. beware. 그거보다 어려운 말일 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말. beware.
아마 이게 거기 있을 겁니다. buyer beware. 거기 펴보세요. 자료. 보통 beware는 조심하라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명령문의 형태로 많이 써요. 조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거 매우 딱딱한 말입니다. beware는. 밑에 지금 buyer beware 써놨죠. 마지막 부분에. 구매자들이여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그 어원이 영어가 아니라 이 라틴어였습니다. 여기 안 써놨나? 뒤에 있죠. cavedemptor. 어딘지 모르시는 건가요? 14번의 first off 그 문장 밑에 보면 buyer beware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뒷면을 넘겨보시면 뒷면에 cavedemptor라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 쓴 거예요. buyer beware. 근데 직역하면 구매자야 조심하라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조심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그죠?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원칙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는 사람이 조심해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uyer beware라는 말이 영어로 원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자주 쓰는 말이에요. buyer beware. 구호예요, 구호. 근데 그때 beware처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not warn people to beware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라고 경고할 게 아니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범죄자들이 있으면 일단 지들도 잡으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하면 모르는데 잡아놓지도 않으면서 맨날 우리한테 경고만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별로 제 어떤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 가족들이신지 모르겠네요.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not warn people to beware 이렇게요. First off 읽어볼게요. 시작. First off,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Not warn people to beware. Beware요. Not warn people to beware. 이렇게. First off, weren't the police supposed to catch the criminals first, not warn people to beware? 네, 여러 번 읽어볼게요. 둘, 삼. Catch the criminals first, not warn people to beware. 오케이, 좋아요. I know police are always playing catch up. 케찹 나왔나요? 케찹? 죄송합니다. I know. Police are always playing catch up. 케찹이 아니라 play catch up이에요. catch up. I know police are always playing catch up. play catch up이라고 하면은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뒤에서 쫓아가는 거. 그거 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물론 이 점은 알고 있어요. 경찰이 항상 범죄를 저지르면 뒤에 쫓아가는 거지 저지르기 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리 잡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지른 놈들을 나중에 잡아야 되니까 힘들다는 점은 알고 있다. 저지르기 전에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도둑놈 한 놈을 경찰 10명이 못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걔네들이 앞서 도망가야 되니까 쫓아가느라고 항상 힘들어 한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I know police are always playing catch up. 같이 해볼게요. I know police are always playing catch up. play catch up 하는 것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game.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game. 자, 이것도 앞에 나온 문장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one step ahead라고까지만 하면 무슨 말인가요?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항상 한 발 앞서가 있는 거죠. Ahead of the game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 게임은 뭔가요? 캐치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범죄 저지르고 도망가고 얘가 있으면 항상 얘들이 한 발 앞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one step ahead of the game. 특히 애들은 게임을 진짜 게임이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게임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ame of the game. Name of the game 뭔가요? 게임의 이름이죠. 근데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Whe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building big vocabulary is always the name of the game. 외국어를 배울 때는
결국 이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보케블러리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관건이 되는 것. 게임의 이름을 달리 얘기하면 외국어 배우는 것에 것이라는 게임의 이름을 달리하면 보케블러리 쌓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게 진짜 논다 게임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렇다.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핵심이다라고 할 때 네모 더 게임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네모 더 게임을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관련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쳐보라고 하면 안 칠 테니까 제가 치겠습니다. 근데 경험으로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쳐보라고 하면 당신이 쳐야지. 응? 왜 우리 보고 시키냐고. 당신이 치라고. 더 네모 더 게임 하면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럴 줄 알았다. 노래 나오는 아바 노래가 나오네. 더 네모 더 게임, 더 네모 더 게임. 모르세요 이 노래? 야, 그럼 앞에다가 이럴 경우에는 has been 딱 치면은 문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Rebounding has been the name of the game. Disability access. For Hopkins, survival has been the name of the game. 홉킨스가 누군지 모르나? 존 홉킨스? 오케이. For Hopkins, survival has been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무슨 말일까요? 홉킨슨 씨에게 평생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바이벌이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 for Hopkins, survival has been the name of the game. 이 사람에게 항상 관심사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거, ahead of the game이라는 것도 같은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일이 항상 얘네들이 이런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한 발 앞서 있었다는 거죠. Scammers are always 다시 들어볼게요.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game.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game.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game. 한 번 다시요. Scam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 game.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s? No, they're not.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s? No. 그렇다면 실제로 캐치업을 하고 있냐? 캐치업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캐치업 뭐예요? 도망가고 있는 따라가고. 그걸 하고 있냐?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 그럼 누구와 게임을 하는 거니까 playing catch up with 얘는 거예요. 쟤는 도망가고 얘는 쫓고. 근데 안 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 쫓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못 쫓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s?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s?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s? 한번 다시요. Then, are the police playing catch up now with the scammers? They're not trying to round up those bad people. No, they're not trying to round up those bad people. 일부러 제가 대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말하려다 많은 단어는 뭘까요? 그런 단어 쓰면 안 되죠. 나쁜 단어니까. 비방송용이기 때문에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는 단어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해결합니다. 왜 완전 진짜 쓰면 안 되는 욕 하는 건 아니에요. 방송 those mother bad people 요렇게 무슨 단어 쓰려고 하는지 아시죠? those mother holy fun 원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단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문자 그대로 literally people without their father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애비 없는 원래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나쁜 놈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된 거죠. 근데 방송용 단어가 아니므로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내 의도는 전달하고자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대본에다가 those bad people. 네, 의도는 충분히 전달했죠 이제. They're not trying to round up none, round up. 잡아들이는 거예요. 잡아들이는 거. 체포하고 잡아들이는 걸 round up이라는. 그럼 체포하다 뭐라고 쓰시나요? arrest. 네, 절대 안 변해. 정말 그 믿음 저한테 조금만 줘보세요. arrest에 대한 믿음 저한테 조금만 주시라고요. 맨날 arrest래. round up 하세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맨날 체포만 하니까 잡아들이면 안 돼요.
round up 써보실 round up. They're not trying to round up those bad people. 네, 같이 해볼게요. 연기 잘하셔야 돼요. They're not trying to round up those bad people. 이렇게. They're just warning us. They're just warning us. They're just warning us. 그러면은 그냥 우리한테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뒷부분에 지금 약 1분여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복습은 이 자료를 이용하시고 복습을 하고 나서는 단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다 달달달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번 달에도 중간 쪽지 시험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예습 자료는 오늘 같이 올라갈 테니까 2번 파일까지 미리 예습을 다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